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전염병과 세계 경제의 변화라고 하는 얘기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에 의하면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 지역에 진도 7.8의 강진이 발생해서 7,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하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자연재해는 사실은 다양합니다. 한파, 폭우, 지진, 화산 폭발, 가뭄, 눈사태, 해일, 전염병 등으로 그 피해가 갈수록 대단해집니다. 근래 지구촌에는 코로나라는 질병이 만연돼서 여러 사람들의 생활이 제약되고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망자가 속출해서 좀 불안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류가 직면한 21세기를 미래학자들은 3E의 시대라 이렇게 예단을 한 바 있습니다. 즉 경제, 이코노미, 환경, environment, 윤리문제, ethics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특히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겼으나 실은 인류에게 너무 큰 타격을 안아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전염병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919년 중국으로부터 코로나가 발병돼 가지고 사실은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되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큰 비용이 소요될 걸로 내다봤으며 이는 지역 문제가 아닌 세계 문제로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중의 그 특징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놀랍게도 그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며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경제적 효과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염병 중에 우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많은 기록 중에 그 전염병으로 기록돼서 아주 놀라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 시대, 즉 500B 그러니까 AD 540년에서 550년대 유스티니아누스 재앙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 그때 발병했던 전염병은 인구의 절반가량, 그 2억 정도 인구에서 한 1억 정도가 죽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이제 역시 세계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아랍 그 주위에 해상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이동이 이제 나라 간의 이동이 많으면서 이러한 그 전염병 전파가 쉽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사병을 들 수가 있는데 흑사병은 14세기경에 이제
창궐했던 병입니다. 이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봉건 경제를 붕괴시키고 역으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때부터 그 농민들의 자유로운 이주와 토지 소유로 인해서 중상주의가 발달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 역시 생존자들의 삶의 가치가 높여졌고 인류의 어떤 기술 부족이라는 문제에 부딪혀서 상당한 그 기술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쇄술의 발달로 많은 책들이 나와서 그 책을 읽음으로써 인간들의 어떤 그 상상의 세계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이제 어떤 생각에 젖어서 책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상상의 세계를 갖게 되어 인류에게 상당한 그러한 변화가 다가오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이후 이제 스페인 독감도 상당히 이제 창궐했던 전염병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창궐해서 5억 명 정도가 이제 감염되었는데 한 10% 정도 5천만 정도의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대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번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덮칩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제패를 위해 여러 곳에 침략을 하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죽게 됩니다. 독살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쪽이 많은데 당시에 그 따라다녔던 의술인은 임금을 살려내지 못하면 그 의술인 의사를 그냥 죽여버리기 때문에 어떤 약의 그 극한치를 자꾸 넘으면 결국 죽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학의 발달로 바이러스를 이제 알게 되고 철새들이 이제 이런 독한 바이러스 같은 것을 전염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전염병이 있는데 에볼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창궐해서 아주 세계를 긴장시킨 바 있습니다. 이 교통의 발달로 비행기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여러 나라에 이주가 가능한데 그런 걸로 역으로 이제 그 전염병이 이제 창궐해서 소위 경제적 손실과 많은 의료진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들이 오는 중에 2차 대전 당시에는 말라리아가 창궐해서 전쟁에서 총 맞아 죽은 군인 수보다 말라리아로 죽은 그 병사들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전 생화학자들 동원해서
말라리아 퇴치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해서 이제 결국 찾아낸 것이 키닌이라고 하는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이제 창안해 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과 이제 인간이 이제 싸우는 경우가 돼서 뉴스윗 같은 데는 인간이 과연 전염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피력하는 과학자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이 이제 휴먼 게놈에 대한 발달과 DNA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해서 소위 면역력에 대한 그 백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연구가 구체화되고 인류에게 혜택이 돌아옵니다. 또한 그 전염병 중에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 등지에 창궐했던 전염병도 상당히 의의가 있는 그런 전염병인데, 세계은행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들이 이제 비교적 많이 이 병으로 이제 문제가 돼서 공중보건에 대한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전파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 창궐에 대한 세계인들의 위축되는 그런 활동과 자유로운 여행이 제약되면서 그에 따른 어려움이 이제 부과되고 경제 질서가 퇴보되면서 면역 강화의 프로그램과 백신 제조에 많은 공을 들이는데, 여기에 이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서 세계는 글로벌 위기에 직면해서 앞으로의 이 같은 전염병의 대책이 바이오테크 기술이 발달되거나 일반화돼서 주부들이 앞장서서 어떤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또 학교 교육의 변화 등을 통해서 이러한 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와 특히 그 빈곤 타파라든지 소득 불균형 타파로 소득 보장제, 그러니까 잘난 사람만, 슈퍼스타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모두가 건강하고 그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득 보장제 같은 걸 도입해서 유토피아적인 세계로 전환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우주 관광 산업의 발달로 신약 개발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열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새로운 소망과 연계해서 인간 수명의 그 어떤 연장이라든지 지구상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신약을 우주 공간에서 새롭게 개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구축해서 그 많은 인공지능 회사들이 거기에 이제 가미되어 새로운 기술의 번창이 이루어지면 인류는 보다 더 나은 분위기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알파폴드 회사의 프로테인 폴딩 같은 것은 상당한 기술력의 향상으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런 전염병과 싸우면서 세계 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